터치 수석 강사 김희정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해드릴 내용은 두피 문신 작업 전후에 알고 있어야 되는 주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작업하기 전에는 저희가 첫 번째로 뭐냐면 고객의 두피 타입. 고객의 두피 타입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방문하신 고객님이 지성 두피냐, 건성 두피냐, 아니면 뭐 염증이 있는 염증, 그 다음 비듬, 뭐 되게 다양해요. 두피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탈모가 진행되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약간 문제성 두피냐 이거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내가 작업하실 때 쓰실 수 있는 색소, 그 다음에 니들, 그 다음에 방식, 그 다음에 회차,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좀 하실 수가 있겠죠. 저희 동양인들 같은 경우는 거의 지성이 더 많아요. 거의 뭐 한 80% 정도가 지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탈모가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정상의 pH를 가진 중성 두피에서 지성으로 갈수록 탈모가 진행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탈모 초기 증상 중에 어떤 증상이 있냐면 갑자기 유분이 많아졌어요. 갑자기 머리에 기름이 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머리카락이 좀 얇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눈에 띄게 흑감소로 인해서 이제 저희 샵에 이제 방문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지성 두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색소를 일반적으로 색소를 가장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색소를 쓰고 나서 약간 퍼짐이 느껴진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작업 방식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색소가 문제가 돼서라기보다는 저희가 대상을 먼저 파악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기계, 아무리 좋은 색소로 작업을 하시더라도 약간 퍼짐이라든지 변색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성 두피한테는 어떤 형태의 색소가 좋으냐면, 일단은 지성이라는 거는 딱 우리가 말을 들어봤을 때 어떤 느낌이에요? 약간 유분이 있다, 번들번들거린다, 약간 기름진다, 약간 이런 느낌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두피에 유분이 많이 있다라는 거는 첫 번째로 뭐예요? 모공이 많이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공이 숨을 좀 잘 못 쉬어요. 그래서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수분이 또 상대적으로 없어요. 기름 있는 곳에 어떤 물질이 만약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조금 더 퍼짐이 조금 더 있겠죠. 쨍하게 남는다라기보다 지성 두피 같은 경우는 완전 이렇게 흔들었을 때 물처럼 느껴지는 그런 수성 색소보다는 조금은 되직한 색소를 써주시는 게 훨씬 더 결과물은 좋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성 두피한테 저희가 이제 수성 색소를 써버리게 되면 직후에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직후에는 저희가 이제 찍고 딱 나와서 닦아봤을 때는 아, 도트가 이쁘다 이렇게 느끼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간 퍼짐이 조금 더 심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상태에서 색소도 약간 앵쌍 형태지만 니들 자체가 조금 두꺼운 거나 아니면 너무 깊이 찌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금 변색이 빨리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원장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제가 시술을 해보니 퍼짐도 있고 그리고 색 변색이 조금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원장님 어떤 색소 쓰세요? 라고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저희는 쓰는 색소 자체는 두피 상태에 따라서 다 틀리게 써요. 그래서 건성 두피 같은 경우는 그런 수성 색소로 쓰고요. 그리고 지성 두피 같은 경우 약간 되직한 색소를 쓰고, 그 다음에 문제성 두피 같은 경우 일단은 이런 분들은 두피를 먼저 해결을 해요. 해결을 하고 저희가 작업을 들어가야지, 자칫 잘못했다가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두피 재생 주기가 잘 맞지 않아서 문제성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쉽게 보면 비듬, 각질, 그 다음에 염증, 뭐 홍반, 그러니까 약간 두피 열이 있어서 불금증이 있다든지 뭐 이러신 분들 보면 저희가 작업을 해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의외로 두피가 약간 상호가 재생이 되는 효과도 보실 수가 있어요. 아마 MTS라고 아시는 원장님들은 이해가 조금 빠르실 건데, 고객분이 퇴근하시고 저녁 때 오시는 분들 보면 아침에 머리고, 그리고 뭐 스타일링 때문에 뭐 제품을 만약에 바르시고 그 다음에 일을 하시고, 만약에 매장 방문했을 때는 어떻게 돼 있어요? 두피 사이사이에 먼지도 껴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샴푸한 이후로 5시간, 6시간 지난 다음에 유분이 많이 생성이 되었을 건데, 그 상태에서 저희가 전처리 작업을 하지 않고 작업을 했을 시에는 또 나쁜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죠. 저는 매장에 원장님들이 샴푸대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권장을 하는 편이에요. 저희 제자들도 이제 오픈할 때 샴푸대는 조금 필수로 두는 식으로 제가 컨설팅을 좀 해드리는데, 오시면 샴푸 두피를 일단은 깨끗하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두피를 바짝 말려주시고, 하나 더 콜솜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좀 이렇게 소독을 조금 해주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작업을 하게 되면, 이게 뭐라고가 아니고 이것 때문에 훨씬 더 결과물이 좋게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퍼짐이나 아니면 색 변색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내가 작업하기 전에 아, 이런 점을 내가 체크하고 있나라는 거를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시고 작업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분이 드시는 약이라든지 지병이라든지
있다든지 뭐 이런 거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스피린을 드신다든지 고혈압약을 드신다든지 당뇨인데 당뇨 합병증 약을 드신다든지 그리고 갑상선 떼어내신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보면 재생 주기도 틀리고요. 그리고 회복도도 틀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다른 주의사항을 안내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 보면 작업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시술후 주의사항 이런 거 이제 나눠드리잖아요, 고객님들한테. 그거는 일반적인 고객님들이고, 그리고 약간 특별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예요? 별도로 저희가 메모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설명을 조금 더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끔 작업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크게는 그냥 이 정도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술 후 주의사항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페이스보다 두피는 재생이 빨라요. 그래서 뭐 눈썹 반영구나 이런 거 하실 때는 72시간, 뭐 3일 정도 물 최대한 닿지 말아주세요. 재생크림 발라주세요. 뭐 이런 거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두피 같은 경우는 재생이 굉장히 빨라요. 거의 10배는 더 빨라요. 그래서 하루 반나절 정도가 지나면 이미 피 상부의 상처들은 어느 정도 다 아물어 있기 때문에 샴푸를 하신다든지 뭐 이런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행여나 간지럽거나 각질이 떨어져서 내가 긁었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작업하시고 한 2, 3일 뒤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뭐예요? 저희가 관리하기 전에 고객님하고 상담이 커뮤니케이션 안 되게 되면 근지러울 수도 있고 뭐 이런 걸 저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걸 물어보지 않게 되면 나중에 간지러우실 수 있어요. 그냥 긁지 마세요. 그냥 저희가 딱 그렇게까지만 안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관리하기 전에 이분의 생활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지병이라든지 드시는 약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만약에 알고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고객님이 집에 이제 귀가하셔가지고 다음 관리 오기 전까지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예상하고 계시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작업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들은 뭐 운동, 사우나 뭐 이런 거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전 작업만 좀 제가 설명을 드린 걸로 하시고, 그 다음에 작업 후 관리 같은 경우는 밀도, 색 변색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게 좀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어서 오늘 같은 시간에 이거를 다루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후 주의사항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는 걸로 약속을 드릴게요. 오늘 일단은 작업하기 전에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최소한의 퍼짐과 최소한의 변색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